네, 여야 모두 이르면 이번 주에 단일화 이뤄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죠. 자, 야권 단일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 상당합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을 두고 삐걱삐걱대고 있다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고 있습니다. 비전 발표회 개최를 두고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협상 하는 거냐, 추가 협상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삐걱대는 소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가는 그런 어떤 단일화를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의 그런 해프닝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과정 중에 사실은 좀 삐걱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삐걱댄다는 거는 이제 한쪽에서 보면 단일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3자 구도는 필패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무조건 되긴 될 겁니다. 다만 그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측의 지금 어떤 세가 좀 비슷하니 좀 심교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단일화 가는 과정 중에 일시적인 진통이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고성도 나오고 무슨 뭐 네. 아무 소득 헤어졌다. 아니 처음부터 잘 되는 단일화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고성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지 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단일화는요, 단일화 된 다음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포옹하고 손 들어주고 누가 되든 떨어진 사람이 상대 선대본부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공동 유세 다니느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이견, 충돌, 고성, 감정성, 이건 어느 단일화든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되긴 되되 조금 그 과정 중에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SNS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용이 보니까 국민의힘 당을 비판하지 뭐 후보를 비판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랑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교감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에 대해서 양 후보 간에는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이 세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견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 당장 후보들이 합의한 첫 번째 약속이 오늘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과연 두 후보가 정책 비전회를 하느냐, 한다라면 단일화가 그 약속된 19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첫 그 관문인 정책 비전회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네. 19일 단일화도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19일. 네, 왜냐하면 19일까지는 이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자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래카드가 한 사람만 붙습니다. 네. 뭐 오세훈이면 오세훈, 네. 안철수면 안철수.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선거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붙여서 서울 시민들에게 출마했다는 걸 충분히 알리고 지지세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선거용지 인쇄되기 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로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등록 이전에 하자라고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19일 이전에 여론조사까지 마치고 단일화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일괄 타결이냐 아니면 단기적 합의냐를 두고 굉장히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무슨 이견이 있는 겁니까? 협상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타결이 필요한 측과 네. 단계적으로 가서 뭔가 이 단일화 과정 속에 이미 일단 흡수시켜 놓고 이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어느 쪽이 이제 그것을 선호하느냐의 문제인데, 전략이군요. 전략이죠.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가동시키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력을 발생해야 되고,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단은 뭐 정책 비전 발표라든가 TV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가게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 데리고 거기서 오는 거군요. 이견이 발생해도 사실상 이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분이 이미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일괄 타결할 때는 협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훨씬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판 자체를 깨겠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3자 구도로서는 필패라는 것의 부담이 국민의힘당에 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당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 모습이 이런 포괄 타결 방식에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포괄
일괄 타결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주장하고 아마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그렇죠. 네, 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3시에 한다고 합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일 것 같은데 사실 좀 야권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써왔던 김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오늘 갑자기 한다라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 나올까요? 궁금해요. 아마 김 전 대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보수 시민단체와 같이 이제 한다는 것 같아요. 김 전 대표가 지금 뭐 현실 정치는 조금 물러난 있지만 어쨌든 야권에서 가장 정치력이 있는 사람 뽑으면 그래도 여전히 김 전 대표의 힘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야권에서 사실 김무성 전 대표만큼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큰 판을 움직여본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세훈 후보와도 원래 친분이 있고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하고도 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어떤 일각의 보도가 있는 만큼 양측을 중재해가지고 단일화를 좀 촉구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 전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이제 오늘 3시에 양 후보의 네.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마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양 후보보다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김종인 앞서, 위원장을 향한 네, 메시지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SNS에 올렸듯이 후보 간의 얘기를 왜 당이 자꾸 비토란 이런 취지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오 시장하고 오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처음에 지난 주말에 맥주회동 했을 때 나왔던 메시지를 보세요. 그때 안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 뭐 당도 좋고 실무팀도 좋지만 후보 간의 통큰 합의 얘기를 하고 그걸 오 시장이 흔쾌히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 후보들끼리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랜드 박인 해보자는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선에서 당 측에서 자꾸 이제 뭐랄까 이견이 나오니 그 부분을 아마 안 후보는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김무성 전 대표의 오늘의 메시지도 글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간의 통큰 합의를 주문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도한 간섭을 좀 경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훈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3시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TV 앞에 나와서 정책 비전을 발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그 시간에 두 후보는 안 나오고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까 실무적으로는 19일 이전에 단일화하겠다고 후보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9일 이전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돼버리면 국민의당의 서울시당은 뭘 할 것이며 서울시당의 각 당협위원장들은 뭘 할 겁니까? 안철수를 위해서 선거운동 할 겁니까? 그럴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충분히 오세훈 후보를 알리고 오세훈 후보로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국민의힘 내부 실무자들 사이에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 얘기처럼 통큰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정책 비전을 해야 될 시간에 자신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가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탄치 네.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물론 저는 전격적으로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만나서 이렇게 하면 공도 동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결단을 하자라고 해서 실무진을 배제하고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19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 핑계를 대고 실무진 핑계를 대고 그 또 설문 문항 핑계를 대면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19일을 넘겨서 29일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뭐 방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실무자들의 분위기도 이제 차장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에 기대를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저희가 KBS에서 한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3월 8일에서 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범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 조사를 했는데요, 교수님. 네. 오 후보가 38.4%, 안 후보가 38.3%로 나왔어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건 뭐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세훈 후보가 사실 당내 경선에서 반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사실 상승세의 어떤 추세에 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서울시장 보선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 쪽에 있는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풍의 핵은 이미 오세훈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박영선 후보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오 후보의 경우 39.5% 대 44.3%, 그리고 안 후보의 경우 37.0% 대 44.9%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돌아온 것이냐 아니면은 중도 지지층이 야권을 선택한 것이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죠. 둘 답니까? 그 저게 본선 가면 똑같이 된다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 결과만 놓고 보면 보수 지지층이 돌아온 것도 많고 중도층이 저 야권을 지지하는 것도 맞고 물론 이제 중도층은 중도 진보층이 있고 중도 보수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보수층 예를 들어 탄핵 사태에 의해 떠났던 중도 보수층까지 다시 이제 야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 그게 아니고서는 저 수치가 지금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 사태, 부동산 또 윤석열 총장의 등판, 전 총장의 등판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거판은 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야권이 하게 조금 야권이 크게 불리한 선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뭐 유리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불리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리하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누가 되든 이번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양측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저거 3자구도 되면 지는 건죠. 뭐 보나마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통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단일화는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패널들의 이 정말 날카로운 분석에 저도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 아까 그 단계적 합의와 일괄 타결과 관련된 이 정치학 분석을 봤을 때 정말 정치학 이 분야에서의 권위 있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 방금 저렇게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뭐 3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필패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사실 후보가 되느냐,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요번에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치 무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장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면 저는 불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온건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로 뭔가가 단일화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렇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네,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는데 후보별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정치권에 관여하는 일, 특히 이번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미 지금 교감이 오가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랑 대구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언제쯤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아마 대구 지청에 이렇게 좌천되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 청와대 청원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근데 이게 LH 신도시 추기 의혹 관련한 글인데 사실 좀 더 눈길을 끌었던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글을 올린다라고 썼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 안철수가 네. 상당히 이제 좀 노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특히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 특히 이 시민 안철수입니다라는 이
제목도 본인이 아마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아직 나는 시민이다. 시장이 되고 싶은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LH 사태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다. 만약에 윤 총장이 만약에 그 검찰총장을 제대로 수행했다라면 이번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그 파헤쳤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국민 청와대가 좀 답변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노련한 그 이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국민청원이라는 이 툴이 얼마나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해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후광에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것이지 누구의 기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좀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고 뭔가를 이제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분들이 다른 분의 어떤 친소 관계를 통해서 표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청원란에다가 뭔가를 이제 이 LH 사건에 대한 어떤 국민청원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군요. 이분은 네. 시민이지만 네. 공당의 대표예요. 네. 우린 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석수 3명이나 갖고 있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민이 쓰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이 국민청원란을 왜 공당의 대표가 대의 정치라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입법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이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장소를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소통의 장, 공론의 장을 공당의 대표가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도 개인 SNS에다가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그러는데 공당의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못 쓸 이유가 있나요? 명확하게 갈리시는군요. 그렇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 글 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라는 취지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청와대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고 안 하고는 뭐 청와대의 뭐 입장이겠지만 예를 요건 맞으면 그리고 이거 뭐 청와대 자유지만 안철수 대표도 이 정도 글은 저는 올릴 개인 시민 안철수의 자유는 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뭐 윤 전 총장 친분 관련해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런 미묘한 어떤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김진애 후보랑 박영선 후보랑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진애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접근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 후보가 당시에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대구 고검에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받고 내려가 있던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네.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제 어느 인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전 총장의 포지션으로 보면 범여권이라기보다는 지금 범야권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서울시장 여당 그 후보가 네. 윤 전 총장과의 어떤 인연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권 단일 후보 상대인 김진애 후보가 볼 때는 너무 뜨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상대 진영과 가까운 사람과 가까웠어? 진짜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또 공세 포인트로 삼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박 후보가 상당히 좀 이게 당황하면서 뭐 네. 그런 너무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마를 하긴 했는데요. 그만큼 유명인에 대한 어떤 마케팅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궐선거 앞두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 분석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